어, 잘 들리시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어, 무료 방송 한 2주, 3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2, 3주 정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 저번에 그 방에서 아이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방송 쪽이 아쉽다. 뭐 이익 뭐 집단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셔가지고. 아, 예. 4월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 매주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매주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안 한 거지. 제가 뭐 일부러 뭐 방송을 안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음,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뭐 생일 1년에 뭐 한 번 있는 건데 뭐 그때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마침 또 수요일 4월 17일 날 이제 그때였는데 뭐 제가 생일날까지 생일날만큼은 이제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빠진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뭐 항상 이제 인원 체크를 했는데 인원 체크가 안 되시기 때문에 이제 못 했던 겁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어서들 오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60 몇 분 되셨는데, 정확히 하려면 원래는 이제 10%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70분이 되셨어야 돼요. 70분이. 근데, 70분이 되셔야 되는데, 60 몇 분이셨는데, 그냥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요즘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어, 오늘 뭐 바짝,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얻어 가시고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뭐 저녁들은 다들 드신 걸로 알고 있을게요. 드셨죠? 어, 일단 그 이때쯤 방송했던 것 같은데 3월 이때였나? 3월 19일 뭐 좀 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위치였던 지금 이 선을 돌파가 어느 정도 나온 시점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도 그렇고 S&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그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음, 조금 급하게 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쉬었다 가야 되는 흐름이 차트가 조금 안정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얘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시면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증시가 조금 탄탄하게 올라가려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쭉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뭐 깔짝깔짝 쉬다가 다시 올려준 흐름인데, 오히려 한 이 정도? 아니면은 이 정도 내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려주는 게 흐름이 좋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제가 차트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안 갈 가능성도 충분히 큽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저번 주 제가 일요일마다 유료방에서는 강의를 해드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료방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진행이 됐는데 지금 22회 차인가 23회 차인가 그럴 거예요. 강의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이제 제가 교육해드릴 부분 교육을 해드리는데 저번 주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환율 쪽과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무료방에도
진짜 장문으로 쳐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월요일 아침인가 화요일 아침에 제가 조금 길게 해서 기억나세요? 다들 읽으셨나 모르겠어. 사실 이거 쳐드려도 그래 그냥 너는 써라. 나는 이렇게 긴 거는 사실 좀 읽기 힘들다. 뭐 이러고 안 읽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 읽었다.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도 그 적어준 거 다 읽으셨어요? 솔직하게? 너무 길어요. 저거 뭐 킹캉 트레이더구나. 어, 어, 네. 이, 이 뭐냐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다들 읽으셨다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실 신흥국과 선진국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쪽에 가깝긴 해요. 선진국 쪽에 가깝긴 하지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한 여기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조금 밑에 선진국과 조금 더 가까운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선진국이라고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신흥국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중간도 아니고 약간 선진국 쪽에 가까운 요 정도 됩니다. 굳이 나누자면 뭔가 거리감이 조금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증시적으로도 이제 그렇게들 느껴요. 어떤 뭐 어떤 지수에는 우리나라가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고 또 어떤 지수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고 이제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 이제 내리는 이제 지표들 지들이 있잖아요. 지들 기준대로 나누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신흥국 지수에 들어간 데도 있고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 데도 있어요. 이제 그 중간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중간 정도기 때문에 좀 매력이 있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 돈을 넣기가 좋다 이거예요. 아예 신흥국 쪽이냐 선진국 쪽이냐 확실하게 이제 정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애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진국에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선진국 쪽보다 신흥국 증시가 이제 더 활발해지는 시장이 온다면 선진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포지션이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이 선진국에 투자한 거를 정리하고 신흥국에 다시 넣을지 그리고 반대로 신흥국 증시가 뭐 선진국 증시가 잘 갈 때는 신흥국 증시에 투자한 사람들은 포지션이 애매해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적인 역할도 크고 사실 그런 중간적인 입장보다 가장 더 우리나라에 돈이 잘 들어온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규제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도 나라마다 다른데 이제 뭐 규제가 강한 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뭐 일정 이상 뭐 돈을 못 뺀다든지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오면 일정 금액까지는 뭐 돈을 쉽게 못 빼는 뭐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규제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넣고 빼기가 쉽습니다. 공부 중 죄송합니다. 방송 화면에도 채팅 내용이 옆에 예, 요게 그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옆쪽으로 이제 빼드릴게요. 네, 빼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 규제가 외국인 규제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돈을 넣는데 지금 증시 전체적으로 방향성들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지금 방향성이 없다기보다 크게 이제 달러도 그렇고 요즘 오일은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데 달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제 미국 지수 중요한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투자자들이 쉽사리 돈을 넣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규제도 적고
신흥국이라고 하기엔 국가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신흥국들보다 좋은 게 뭐예요? 뭐 그냥 신흥국이라고 하면 뭐 베트남, 뭐 태국, 뭐 예를 들면 뭐 브라질, 뭐 이런 데보다 우리가 좋은 거. 국가적인 신용도와 국가 자체의 펀더멘탈이 튼튼하죠. 뭐 보험이나 이런 것도 맞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런 보험적인 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고, 크게 보자면 다른 이제 여타 신흥국보다는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신용도도 좋고 펀더멘탈 튼튼합니다. 근데 또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똑같죠. 얘네들보단 조금 약한 거겠죠. 그렇기에 좀 매력이 있어요. 가끔은 방향성이 확실할 때 매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가는 시장이다. 선진국 증시가 올라가고 만약에 신흥국 증시가 조정받는 시장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더 안전한 쪽, 안전 자산 쪽에 약간 시장에 돈이 몰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도 안전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차라리 더 안전한 일본이나 미국을 투자하는 게 낫죠. 그리고 만약에 신흥국 증시가 올라가고 선진국 증시가 조정받는 완전 시장이 온다면 우리나라처럼 애매한 스탠스보다 차라리 뭐 인도나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낫고,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중간인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는 거예요, 수혜를. 이제 그런 중간적인 입장과 외국인 규제가 없는 게 사실 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뉴스 제가 정리해드린 거, 길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사실 이런저런 뭐 말씀드리고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환율과, 그래 간단하게 환율과 지수의 영향성이 있다. 뭐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무조건 떨어지고, 뭐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는 무조건 오르고, 이렇게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1차원적인 확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즐비하고 시장에서 그런 변수들이 정말 생물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는 건데, 근데 영향이 있다는 건 뭐냐? 왜냐면 여러분,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뭐를 뜻하는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 이게 뭐를 뜻합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들 해보세요. 70분이 계신데 지금 어 환율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 맞아요? 떨어지는 거 맞아요. 환율 올라가는 거면 우리나라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거 맞아요? 예,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조금 낚시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거의 뭐 도박식으로, 이제 뭐 대답을 도박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도박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그 자기의 그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약간 눈치 보면서 보니까 한 떨어져 한 네다섯 명 나오네, 같이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남들이 떨어져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올라가는 거면 올라간다 치고 하셔야지. 그 약간 그런 분들 때문에, 어,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원화 가치가, 환율이 올라가면 그럼 증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증시는 좋을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나라 증시인데,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딱 올라가니까 뭐가 좋고 안 좋고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한데, 그냥 아주, 일단 1차원적인 것부터 저희가 일단 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일단 안 좋은 경향이 일단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좀 있다. 이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내가 옛날에 그냥 1달러에 1,000원이라고 봅시다. 내가 1,000달러를 예전에는 100만 원에 바꿨다. 1,000달러를 예전에 그냥 100만 원 좀 바꿨어요. 근데 환율이 갑자기 20% 올랐다고 봅시다. 환율이. 그럼 1달러에 1,200원인데 내가 옛날엔 1,000달러를 100만 원 주고 바꿨는데 이제 다시 1,000달러를 120만 원 줘야 돼. 1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수출 쪽은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달러를 외국인 입장에서 1,000달러를 가지고 1,000달러를 가지고 한국 주식 100만 원을 샀어. 한국 주식 A라는 종목을 100만 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투자했는데 6개월 동안 A라는 종목이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상승률 0. 그러니까 그냥 본전치기 한 거예요. 본전치기. 6개월 정도 투자했다가 재미없다. 야 그냥 회수해서 다시 그냥 미국 거에나 투자하자 하고 다시 이 A라는 종목을 팔았어. 100만 원치 다시 팔았습니다. 근데 6개월 뒤에 환율이 20%가 올랐어. 그 나는 이제 100만 원 예전에 내가 1,000달러 주고 샀으니까 1,000달러 받을 생각이었는데 환율 때문에 아니죠. 손해 본 거지.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1,000달러를 살려면 120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6개월을 투자했고 본전치기 했는데 1,000달러 가지고 처음에 한국을 와서 100만 원치 A라는 종목을 한국 주식 종목을 샀는데 6개월 동안 투자 수익률은 0%고 이제 나가려고 다시 100만 원치 달러로 바꾸려고 하니까 뭐 이제 뭐 한 20% 떨어졌으니까 800달러 준대 갑자기. 800달러를 주겠대. 그럼 나는 주가적으로 이 A라는 종목은 상승하지도 않았고 A라는 종목은 상승도 하락도 안 하고 본전치기였는데 천사님 아니죠.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1달러에 예전엔 1,000원을 바꿨는데 이제는 1달러를 바꾸려면 1,200원이 필요하잖아요. 1,200원이. 예, 그죠? 근데 나는 똑같이 100만 원, 한국 주식 100만 원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1,000달러를 바꾸려면 돈이 더 필요한 거죠. 네. 800달러가 된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뭐 대충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A라는 종목은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있었는데 환율 때문에 20% 마이너스를 봤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가 봐도 이 국가의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 원달러 환율이던 N달러 환율이던 아니면은 그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투자하려는 나라의 가치가 그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는 투자 요소 중에 하나겠죠. 환율 때문에
주식으로 수익 보고 손해 보는 건 떠나서 가만히만 있어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야? 반대로 환율이 내려간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어? 그러니까 히로님 이거는 너무 이제 그 이미 투자한 외국인은 손해지만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많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 예를 들면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까지 오른다고 봅시다. 1,200원까지 오를 거로 보여줘. 그럼 1,000원에 투자한 외국인은 무조건 손해지만 1,200원에 사서 다시 1,200원에서 뭐 1,100원까지 떨어진다면 1,200원에 사는 사람은 이득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지들이 모르는 거죠. 새로 진입하려는 외국인이 보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그 기간이라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그 질문에 대한 건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환율이 내려간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반대예요. 이제 외국인이 1,000달러 들고 와서 한국 주식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 한국 주식 100만 원치 샀는데 이제 6개월 동안 투자한 게 0%라서 이거 100만 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100만 원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됐어 이제 1달러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원래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이제 1달러에 800원 된 거야. 800원. 1달러에 800원 되는 거야. 800원. 이제 환율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올라간 거죠. 옛날에는 내가 1달러 바꾸려면 1,000원을 줘야 됐는데 이제는 800원만 주면 1달러를 주니까 그럼 나는 1,000달러 들고 와서 한국 주식 100만 원치 샀는데 지금 100만 원 들고 있어. 한국 돈을. 근데 이제는 100만 원이면은 얼마 바꾸는 거예요, 거의? 응? 100만 원이면 얼마치 바꾸는 거야, 거의? 거의 뭐 1,200달러 바꾸는 거예요, 이제. 어? 가만히만 있었는데 주식으로 돈을 번 것도 없고 가만히만 있었는데 이제 환율로 인해서 돈을 버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1차원적인 거를 생각한 거예요. 1차원적인 거. 근데 여러분, 환율과 이제 지수의 관계는 이제 아시겠죠? 환율과 지수의 관계는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고 계신지 말씀들 해보세요. 왜냐면 이제 추가적인 걸 설명해야 되니까. 뭐 이 정도는 사실 더 어떻게 뭐 쉽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수준까지 뭐 거의 설명을 드렸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시면 사실 더 이상의 이제 설명에 대해선 약간 조금 힘들다. 근데 그만큼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환율 같은 거 고려해서 여행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또 뭐냐? 수출은 환율이 올라가면 어때요? 수출은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좋아요? 인주님 안 좋아요? 이거 민주님, 저번 주 강의를 안 들으셨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외국인들이, 자기들 100달러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치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00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가치로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달러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달러 가지고 10만 원짜리 우리나라 거 10만 원짜리 뭐 바꾼 거예요. 근데 어
환율이 이제 올라서 20% 올라서 1달러에 이제 1200원이 돼. 그럼 나는 이제 100달러 가지고 있어.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100달러 가지고 있어. 똑같이 100달러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12만원치 12만원짜리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거지. 예전에 같은 가격으로. 뭐 국민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금융 쪽에 관계된 사람 아니고서는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나 사업하고 있어. 열심히 돈 벌고 있어. 어? 근데 옛날에 미국 제품이 내가 10만원 주고 샀던 게 있는데 뭐 갑자기 12만원이래. 똑같은 건데. 어?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 3개월 전에 내가 10만원 주고 산 거고 지금도 그 똑같은 상품을 사려고 했더니 12만원이래. 여러분 입장에서 환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걸 뭘 신경 써요. 그냥 딱 받아들이기 어때요? 뭐야, 왜 오른 거야, 2만원? 어? 똑같은 건데 왜 오른 거야? 짜증나.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 그 반대, 우리는 비싸게 되는 거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10만원에 옛날에는 내 100달러 가지고 10만원짜리 상품을 사는데 이제 똑같은 100달러 가지고 12만원짜리 상품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적어 보이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공이 하나씩 늘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외국인은 200만원 더 비싼 걸 사는 건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서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강해져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0,000달러 가지고 이제 1200만원짜리 200만원 더 비싼 상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똑같이 1000만원짜리 사면 더 뭐 싸게 사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설명하자니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어쨌든 하자면 수출은 보통 이것도 일정 수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환율이 무조건 무한대로 올라가면은 막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수출 환율이 올라가면 좀 잘 된다. 특정 수치까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설명하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딴지를 걸고 이러면은 정말 딥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전혀 뭐 쓸모가 없는 뭐 저희가 경제학자들도 아니고 지금 거기까지 우리끼리 얘기를 못 해요. 그거는 경제학자들끼리도 뭐 진짜 뭐 하루 종일 지들끼리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일단 1차원적으로 이해하세요. 간단한 거 일단은 수출 환율이 올라가면 잘 된다. 특정 이제 가격대까지. 그럼 수출 국가니까 우리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또 수입하면은 그럼 뭐 수입하는 업체들은 손해 아닌가요? 뭐 그러면은 수입하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사야 되고 뭐 그러면 수입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체들은 더 타격이 크고 지금 이런 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단 이해하세요. 수출은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 잘 된다라고 일단 대충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이야. 여러분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해.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00조 정도 들고 있어, 현금으로. 지금 여러분 그냥 통장에 2,000조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 불을 느끼세요. 잠깐. 지금 내가 2,000조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지금 2,000조를 가진 부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2,000조를 가지고 있어. 지금 그 마인드로 지금 이걸 보시라고. 2,000조를 가진 부자의 마음으로.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2,000조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인데 또 이제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고 2,000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다. 여러분은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딱 봐도 무조건 환율이 올라. 오를 것 같아. 거의 뭐 90%의 확률로. 지금 1달러에 1,000원인데 1달러에 한 1,200원 수준까지, 그러니까 대략 20% 정도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아라는 생각이 일단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은 일단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 여러분. 투자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여러분이 2천조가 있어, 지금. 그럼 어때, 여러분? 투자하고 싶어? 그냥 가만히만,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돈 까먹고 있는데? 그럼 얘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 이게 왜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퇴장됐어? 말 시키려고 했는데. 잠깐만, 강제퇴장 취소. 뭐야, 이거 왜 강제 퇴장 왜 된 거야?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아, 강제 퇴장 취소. 아니, 나 진짜 지금 대빠꾸 치려고 했단 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지금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 이게, 이렇게 여기 적어주려고 이거 적어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하려 했는데, 저분 지금 잠깐 방에 불러봐. 이거 톡방에 부르셔봐, 여러분. 여러분들이 톡방에 다시 오라고 해봐요, 여러분. 카톡방에 오라고 해보세요. 이거 또 이런 새삼 실수를 했네, 또. 이거, 대빠꾸 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또, 마우스가. 아니에요. 저 이런 걸로 강퇴시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강퇴를, 예. 지금, 들어오셨네. 실수입니다, 실수. 왜, 핑키님은, 그러면은, 환율이 오르는데 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왜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말씀해보세요. 일단 모두 이제 조용히 해보시고, 채팅 치지 마시고, 실수였어요? 이러면은 또 이거, 갑자기 흐름이 딱 끊겨버리는데, 실수시면,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제 되빠꾸를 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기 싫죠? 투자를 하기가 싫은데, 투자 매력을 느끼려면 뭐로 해야 돼? 투자 매력을 느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환율 때문에 20% 까먹는구나. 모니터 부시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투자하려고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는 주식이 내가 투자하려는 시장의 주식이 20%보다 넘게 오르면 투자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환율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20%를 까먹는데 투자하려는 시장에 주식이 20% 넘게 오를 것 같아. 여기 막 신흥국이라 막 수출 막 잘 되고 해야죠. 아니 20%가 아니라 그런데 투자하는 시장 주식이 한 50% 정도 오를 것 같아. 투자하면. 그럼 할 만한 거지. 할 만한 게 아니라 해야지. 왜? 내가 가만히 있어서 환율 때문에 손해 보지만 그 환율로 손해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로 손해 보는 것보다 투자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왁구가 나오면 투자를 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왁구가 좀 표현이 좀 싼티 났나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아무리 생각해도 왁구가 제일 좋은데 표현이 왁구로 그냥 할게요. 왁구가 나오면 이제 투자를 한다. 어느 정도 왁구가 나오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저한테 이제 아나운서 같은 이제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건 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환율로 손해 보는 것보다 왁구 뜻을 투자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어느 정도 투자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상태가 말이 좀 애매해지는데 확인이 되면 뭐 이래야 되나? 뭐 어쨌든 대충 뭐 그런 뜻입니다. 스케일 좀 애매한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 투자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확인이 되면 투자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왁구가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왁구가 이제 뜻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만능 단어라서 그 어디에 들어가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말이 돼요. 이런 게 윤곽도 그렇고 뭐 거의 그러니까 이제 만능 이제 단어라서 다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어쨌든 환율로 까먹어도 시장이 50% 넘게 오를 것 같은 게 있으면 투자를 하겠죠. 내가 환율로 손해보는 것보다 손해보는 규모보다 투자로 수익을 보는 규모가 더 크다면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반대는 여러분들이 똑같죠? 반대 여러분 똑같이 이해 가시죠? 1달러에 지금 1,000원인데 1달러에 800원까지 환율이 떨어졌어. 90% 확률로 대략 20%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20% 수익을 보는데 환율로 여기 주식시장이 완전 하락 그거에 들어섰어. 주식시장이 내가 볼 때 여기는 20% 이상 빠질 것 같아. 그럼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까먹으니까. 그죠, 여러분? 반대 입장은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내가 환율 때문에 20% 이득 보는 상황이 돼도 주식시장 자체가 빠진다면 투자를 안 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지수는 굉장히 영향성이 크지만 한 가지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율과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성장성과 그 국가가 이제 지수적으로 또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모든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진다. 뭐 환율이 내려가면 지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1차원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인 투자자 2,000조씩이나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면 똑똑할까요, 여러분? 2,000조를 들고 있는 외국인이면 똑똑할까요, 여러분? 똑똑해, 안 똑똑해요? 2,000조 들고 있으면. 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이제 완전 말도 안 되는 지금 확률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얘기를 합시다. 사실, 2,000조를 벌었으면, 지식적으로 똑똑하진 않더라도, 사람이 말도 안 되게 뭐 사업적인 수완이든 좋으니까 2,000조를 가지고 있겠죠. 멍청한 사람한테 누가 2,000조를 맡길 일도 없을 거고, 그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2,000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 사업머리든 그냥 머리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대밖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어쨌든 2,000조씩이나 있으면, 사실 일반인들과는, 아예,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죠. 지식적이던 뭐가 됐던. 아니 2,000조를 굴리는 여러분 만약에 펀드가 있으면 그 펀드 대빵은 그러니까 그 펀드의 우두머리는 이제 뭐 학벌이 좋던 아니면 정말 트레이더로서 성공한 사람이던 그 자금을 운용할 정도의 실력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 투자자들처럼 뭐 200만 원 지금 계좌에 넣어가지고 야 아시아나 사 야 아시아나 매각되기 전까지 사 막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지금. 응? 여러분 뭐 200만 원 500만 원 막 어디 막 잠깐 대출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그럼 2천조를 투자한 사람들이 환율, 주가와의 뭐 관계, 지수, 그리고 이 국가의 뭐 펀더멘탈, 아니면은 이 국가의 뭐 수출 규모 다 따졌겠죠,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어쨌든 많은 부분을 따지고 투자를 결정했을 거예요. 돈 규모도 큰 만큼.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공감 되시나요? 공감 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전혀 거의 뭐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뭐 어려운 거 지금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어려운 뭐 용어 갖다 붙이고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단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겠어. 아, 뭔가 금융 쪽에 조금 약해.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금융 쪽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환율 공부하셔야 됩니다. 환율과 지수는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나라의 펀더멘탈 뭐 이제 그런 수출 규모 뭐니 이런 거 무슨 지수들 확인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죠? 맞아요, 사월님. 그건 나도 알고 있었어. 환율과 지수 중요하지. 관계 있지. 뭐 내일부터 공부하면 되나? 뭐 내일 그냥 툭툭 보면 막 답이 나와?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여기, 아니, 잠깐만, 이거 여기 있네. 여기 보여요, 여기? 외국인이 지금, 여기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런 건 확인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그런 제가 뭐 6조 7천억을 뭐 매수했네 뭐네 뭐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이제 이게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된 건데 2019년부터 봅시다 여러분. 2019년부터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지금 이게 억이에요 억. 이게 억 단위입니다. 이게 얼마 매수한 거죠 지금? 외국인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억이에요, 억. 단위 자체가. 여기 1부터가 억입니다, 억. 몇 조예요, 지금? 아, 잘 안 보이시나,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 아, 잘 안 보이시는구나.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 이건 좀 보이시나요? 이것도 안 보이나? 이거 화질이 많이 안 좋구나. 이제 이거는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라는 건데 여러분 대략 6조 8천억 정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6조 8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2019년 들어서서 코스피 시장에 6조 8천억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 8천억 순매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6조 8천억과 8천억.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두 개만 해도 7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잡은 건데 이 투자한 사람들이 뭐 돈이 남아 돌고 그냥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야 그냥 5조 정도 투자하자 뭐 이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무슨 뭐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를 무슨 뭐 그냥 쉽게 쉽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6조 8천억을 매수 때릴 동안 얘네들은 얼마나 많은 걸 파악했겠어요? 환율이 어떻고 이 나라의 수출 규모가 어떻고 수출을 떠나서 어떤 걸로 인해서 수익 이제 국가의 뭐 증시가 오를지 많은 걸 고려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돈 많고 똑똑한 애들이 큰 방향성을 정해놓은 걸 일단 거스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지금 6조 8천억이라는 게 여러분 하루 만에 6조 8천억이 이게 쌓인 게 아니에요. 지금 1월 1일부터 해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 어떨 때는 3천억, 어떨 때는 5천억, 어떨 때는 2천억 팔다가도 어떤 날은 또 7천억 사고 어떤 날은 5천억 팔다가도 2천억 사고 지금 누적이 된 거라고 2019년 들어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 중요한 건 누적 금액이 커진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포지션이?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환율이 올라간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한 건데 국내 증시가 매력이 있다가 맞죠. 환율 이런 건 이미 얘네가 다 고려를 하고 투자를 진행한 거고, 아, 지금 한국이라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하구나. 어? 매력이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죠. 환율이 떨어져서 환차손으로 이득 볼 수 있겠다. 아니면은 무슨 그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으로 해서 주식시장 자체가 올라갈 거다. 뭐 여러 가지 막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외국인들은 그 큰 돈 많고 똑똑한 애들은 아, 지금 한국이라는 주식시장에 어쨌든 돈 넣을 만 하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까지. 지금도 아직은 그 흐름세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근데 이 6조 8천억이라는 게 여러분 외국인들이 만약에 팔고 싶어. 여러분들이 이제 6조 8천억을 우리나라 시장에 넣은 외국인들인데 내가 이제 이걸 이득 보고 팔고 싶어. 바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당장 내일 6조 8천억 다 팔아요, 그냥? 그냥 막 시장 하한가로 다 걸어버려요, 그냥? 종목들? 그리고 현금화 바로 시켜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크게 물량을 뱉어내면 내가 비싸게 자꾸 팔아야 되는데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 자기 살 까먹는 거예요, 그건. 그 무료 강의에도 있지만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꼬셔서 시장에 신호탄을 쏘고 비싸게 물량을 넘기는 작업처럼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도 그렇고 누가 됐던 자기들이 산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려면 뭐 뉴스를 때리던지 해야겠지. 뭐 그런 거 좋은 뉴스는 뭐예요? 뭐 여러분이 뉴스만 틀면 주식시장 좋을 것 같대. 뭐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현대차가 해외에서 수출 호조를 이루고 뭐 막 뉴스만 틀면 좋은 뉴스만 나와. 뭐 삼성전자 미국 진출, 미국 뭐 실적 20% 상승, 막 좋은 뉴스가 나와. 그런 거 어쨌든 이제 매스컴에 때리고 여러분들한테 서서히 물량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났을 때 어쨌든 6조 8천억이라는 게 당일당 뭐 하루하루 막 무슨 1조씩 이렇게 매도 때리기 힘들어요. 진짜 무슨 악재가 없는 이상. 그럼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4개월간 6조 8천억을 모은 것처럼 이 6조 8천억을 팔고 싶어도 몇 개월 정도 걸리겠어요. 뭐 급하게 안 팔면 똑같이 4개월은 걸리겠지 그럼. 그죠 여러분? 티 안 나게 판다 쳤을 때. 그럼 여러분 4개월 동안 6조 8천억 만약에 팔았어. 그러면 4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막 급락 나왔을까요? 급락이 나왔을까? (2019년 1월이니까)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부터 외국인들이 모은 거예요 물량을.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7조 샀다고. 7조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죠. 그럼 빠질 때도 똑같이 빠지던지 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빠지겠죠. 4개월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아니, 지금 4개월 동안 7조를 매수하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주가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매수된 금액 뭐 이런 거 팔는 거 봤을 때는 주가는 박살이 나 있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 잡기 시작했어. 여기부터 이제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 여러분. 그럼 전날 매도 물량이 2천억, 3천억, 뭐 5천억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거부터가 이제 매도의 시작이니까 서서히 내려가겠죠, 그 뒤로. 그럼 지금 시장이 어쨌든 이제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의미 있는 가격대를 자꾸 깨고 있단 말이에요. 음봉이 나오면서.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4천억, 5천억 매도세가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5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 이제 그게 하락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생각하시는 무슨 갑자기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2조 매도하고 막 급락이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없는 이상. 서서히 여러분들은 티도 안 나게 그냥 뭐 그거 알죠, 여러분? 개구리 그거 불 온도 살살 올려가지고 죽은지도 모르게 뭐 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시장이 무슨 솔솔 빠져가지고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봐 있으면 다 털려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저는 위치라고 굉장히 보고 있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라수요한님,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은 사실 보통 외인들이 매도하고 매수한 종목 같이 붙어 사라고 하잖아요. 개인만 사는 종목은 피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잡주들, 테마주, 세력주들은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이제 유료 강의 내용에도 있고 무료 강의 없었나? 근데 중요한 건 잡주, 테마주들, 세력주들은 메이저 수급이 안 붙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개미들만 사는 것도 하셔도 돼요. 거래량 쪽으로.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환율과 지수 무슨 뭐 수출 지수 무슨 뭐 농업 지수 뭐 어쩌고저쩌고 지수들 막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다 파악하실 수도 없고 어 그만한 솔직한 얘기로 완벽한 분석도 못할 뿐더러 그럼 여러분은 뭐만 보면 된다. 여러분 그럼 뭐래도 봐야 돼요. 그럼 뭐를 봐야 될까? 여러분 뭐 보셔야 돼?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들으니까 그럼 뭐를 봐야겠어? 내가 환율 이런 거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다. 어렵다. 막 이런 거 뭐 어렵고 무슨 뭐 수출 지수 막 이런 거 모르겠고 뭐 그렇죠. 외국인 동향 외국인 수급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간은 제외는 아닌데 사실 기간은 외국인에 비하면 별거 아닌 애들이에요. 사실 무조건 아주 뭐 예전에 가끔 아니면 그럴 때 있습니다. 기관들이 잘 맞을 때 뭐 윈도우 드레싱 기간이라던가 뭐 이제 윈도우 드레싱 뭐 기간 잠시만요.
예, 그 윈도우 드레싱, 맞아 설명하자면, 그럴 때만 조금 맞아요. 그 윈도우 드레싱이 뭐냐면, 윈도우 드레싱이 뭐냐면, 여러분이 증권사고, 투자 회사입니다, 만약에. 어? 투자 회사인데, 얘네들은 수익률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니, 수익률을 보여줘야 애들이 가입을 할 거 아니야. 아, 뭐 투자하려는 사람한테, 아, 회원님, 어, 지금은 마이너스 20%지만, 한 2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플러스 50%로 돌아서실 수 있다. 기다려 보셔라. 그럼 걔네들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지금 시중에 1년 수익률 10%, 20%짜리들이 막, 예를 들면 보이는데, 지금 마이너스인 펀드에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안 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분기나 이럴 때 실적을 내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커요. 그럼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실적이 이제 잡히는 시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걸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 하는데, 이제 그런 시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사실 기관보다는 외국인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 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연기금도 있고 펀드 매니저, 사모펀드도 있고 뭐 보험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안전한가요? 사실 이런 게 저는 너무 질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안전하다는 기준이 뭔가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이면 안전할 수는 있겠죠. 예? 안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상패는 안 당해. 상패는 안 당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이제 느려. 한 1년에 한 주가 상승이 한 3% 정도 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10% 내려갈 때도 있고 플러스 10%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때도 있고 하다가 보통 어쨌든 투자하면 1년에 3% 정도 나옵니다. 외국인들 산다고. 이런 게 안전한 건가요? 사실 여러분과 외국인들은 투자 기간이나 투자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는 이제 그런 마인드부터가 달라요. 응? 마인드부터 다릅니다. 사실 주식에 안전한 건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물리고 기관들도 물리고 뭐 슈퍼개미들도 물리고 다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차면 자기가 무슨 몇 조 아니면 몇백억 몇천억 굴리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 더 수익률이 괜찮은 종목을 하는 게 맞죠. 뭐 상패만 안 당하려고 뭐 본전치기 하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죠. 다 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3%벌 거면 그냥 은행에 넣으세요. 그냥 주식으로 1년에 3% 버실 거면 그냥 은행에 넣으세요. 은행에 맘 편하게 저축은행에 넣으세요. 그냥 저축은행. 뭐하러 주식이에요? 맘 쓰면서. 아, 뭐 3% 받을 거면은 뭐하러 주식이에요? 은행 이자보단 낫겠죠. 3% 먹을 거면은 뭐 할 이유가 없죠, 사실. 맘 쓰면서. 뭐 내려가면 스트레스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 안전하다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유료방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당장 6개월만 주가가 안 올라도 뭐 제대로 기다리실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이제 못 기다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이라는 걸 거의 뭐 사실 도박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미국 투자자들은 평균 보유 기간이 한 5년, 뭐 7년 정도 된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 기사 읽었을 때.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5년 보유하라고 하면, 뭐 때리지 않을까 싶네요.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한 5년 보유해봐라 뭐 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안전하다 뭐 이런 거 뭐 아니 여러분 삼성전자 내가 2년 투자해서 만약에 한 마이너스 50% 됐어. 근데 무슨 개 잡주 무슨 삼성전자가 아니라 무슨 그래 YG전자를 투자해가지고 YG전자라는 종목이 있어. 개 잡주야. YG전자라는 개 잡주가 있는데 2년 투자해서 한 플러스 500% 됐어요. 그럼 뭐가 좋은 종목이에요? 아니 삼성전자 우량주지 맞아. 그거는 그냥 자기 합리화지 자기 합리화. 그냥 이익 주는 종목이 우량주에 우량주. 당연히 이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무슨 제가 이렇다고 잡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 잡주, 뭐 동전주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그런 거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재무가 괜찮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면 그리고 수익률이 일반 대형주보다 낮다고 보여지면 대형주보다 코스닥 쪽에서 더 괜찮은 종목으로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투자하셔야죠, 여러분. 뭐야 이거 삼성전자 2년 투자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50% 됐어.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래. 근데 Y전자 개 잡주 뭐 투자한 사람 막 욕할 거예요? 야 너는 무슨 그런 잡주를 투자하냐? 아유 멍청한 놈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막 지금 돈 벌어가지고 막 차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제대로 이거 주식을 하려는 건지 뭐려는 건지 잘 전 모르겠거든요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잡주는 안 한대. 잡주는 안 한다는데 수익률은 개판이고 뭐 잡주를 하든 뭐 하든 수익만 찍으면 돼요 여러분. 당연히 무슨 동전주 뭐 관리 종목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환기 종목이나 뭐 조금 재무적으로 위험한 애들은 하시는 건 아니지만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 수호찬사님 2년 동안 사고 팔고 하겠죠. 근데 그 사고 파는 걸 다 수익 보고 파실 수 있는 다 수익 보고 팔 수 있는 실력이면 굳이 대형주 그러니까 더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대형주라는 게 움직임이 제한이 큰데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더 많이 움직이죠. 그 너무 간단한 생각이시고요. 하루에도 등락률이 매일 2%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일매일 팔 수 있다는 거면 신이죠. 그냥 신. 그냥 신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수호찬사님.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식에 물려 있겠죠. 그렇죠. 프라 수요한이 맞는 말입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뭐 한일 사료가 만약에 올랐다 봅시다. 한일 사료. 사료주. 한일 사료 1,400억이 터지고 올랐어요. 오른 이유? 오른 이유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일 사료가 1,400억이 터지고 올랐대요. 아프리카 열병인데 왜요? 아프리카 열병인데 이거랑 사료랑 뭔 상관이래요? 그러니까 돼지 열병인데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사료주랑. 그렇죠, 여러분. 음식물을 잔반을 사료로 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료를 못 쓰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사료 쪽에 수요가 되면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슈들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얘 내일 더 떨어지면 잡으세요. 이런 애들. 이걸 사실 기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유료방에서 해드리는 교육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못 해드리지만 선만 잡아드릴게요. 선만. 어, 내일 만약에 2380원 근처 오면 일단 비중 5% 때리시고 2200원 정도 오면 5%또 때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2000원까지 빠진다. 비중 10% 때리세요. 이렇게 잡으면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수익 보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락할 때 거래량 없이 빠진다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 거래량 이렇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한일사료 2380원 내일도 만약에 거래량 없이 빠진다. 오전장에 집으세요. 주우세요. 그리고 더 빠지면 2200원이나 뭐 2300원 근처에서 한번 잡으시고 어쨌든 이 종목만으로도 거래량 없이 빠진다는 기준 하에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뜬다. 근데 하락한다. 비중 한 20%까지 채우셔도 수익 보고 나오실 겁니다. 이건 기술적이에요. 기술적 여러분.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이제 유료 강의 이제 그 강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뭐 사봤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있으신 분들 60분 계시는데 뭐 돈 다 시드 더해봤자 100억도 안 돼요. 이거 1400억 터졌거든요. 티도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400억 터진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날고 기우셔봤자 티도 안 나요. 시장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지는 종목이니까 꼭 한일사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한일사료가 반등이 나왔다. 아 맞다. 여러분 2000조씩 있지? 그럼 이거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2000조는 좀 아끼시고 이제 2000조 쓰시면 안 되지. 그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여기서 2000조를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얘를 인수하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1000억짜리 종목인데 얘를 그냥 인수를 해버리세요. 그냥 그냥 인수를 해버리시는 게 낫지.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거 먹는 건데 그럼 한일사료가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고 봅시다. 여러분 찍고 만약 반등이 딱 나왔어. 그럼 이런 대장주 한일사료가 반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시장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을 한일사료 주가를 따라가면서 같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꼭 비료 무슨 사료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열병으로 같이 묶여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얘 정다운 얘는 오리거든요. 오리.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수혜주들이 돼지가 지금 병이 났으니까 돼지는 못 먹겠다. 그럼 닭이나 오리 뭐 생선 먹자 이거 여러분. 아니면은 뭐 돼지 쪽에 대한 무슨 그런 백신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어떤가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수혜주들이 있겠죠. 어쨌든 돼지 열병 수혜주들. 얘 정다운 예를 들면 오리인데 얘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가 됐건 아니면 뭐 무슨 뭐 수산중공업이면 얘 뭐 생선이 됐던 한일 사료가 반등이 나오면 나머지 종목들 중에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차트 좋은 애들 있죠, 여러분. 차트 좋은 애들 같이 따라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여러분들이 그래. 요거는 요즘 여러분 또 오늘 뉴스 나온 거지만 핫한 게 뭡니까?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중에 괜찮은 걸 찾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지금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뭐 투자하고 예전에 메카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고 왜 안 오르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실 거면, 그냥 사지를 마세요. 아셨죠? 제가 지금 이거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 차트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 같이 봐서 그 괜찮은 시기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던. 불안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 그래도 얻어갈 거 있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또 이거를 당장 내일 그거 한 2%만 떨어져도 사월님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신 그 종목 혹시 이거 더 갖고 가도 될까요? 막 이런 거 하면은 솔직히 제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나요, 짜증이. 그럼 종목 자체를 그냥 말을 해주기가 싫어. 뭐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주세요. 메카로도 제가 저는 뭐 완벽하게 그냥 슥 추천해놓고 막 올라가면 무슨 막 자랑하고 무슨 이거 보셨죠? 제가 그때 추천했던 거 2배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동안 손절도 없이 방을 진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한 종목 드렸던 게 메카로였는데 그때 16,000원인가 얼마 때 말씀드려가지고 이 종목 2만 원은 갈 거다 해서 2만 원 다 넘게 찍고 지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건 그 기간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당장 1주, 2주만 안 가도 왜 안 가냐, 이거를 종목 상담을 올리고 있으니, 종목 상담을 올린다고. 내가 메카로 추천했을 때 제일 짜증났던 게, 종목 상담에 메카로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 뭐 이렇게 올리고 있어, 종목 상담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조금 서로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하나 괜찮은 게 있어서, 방송 들어오신 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스템 반도체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하는 거에 수혜 줍니다. 이제 얘는 사실 거래량이 한 번 터지고 거래 대금이 하루에 한 500억이나 한 300억, 500억 정도 터지는 시점에 공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얘는 동전주인데 제가 동전주는 원래 추천을 안 드리는데 기업이 조금 요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면서 실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지는 게 보이고 당장 이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라는 게 뭐 삼성이 내일 야 133조 투자할게 내일 130조 다 쓸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3년, 5년에 걸쳐서 돈을 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쨌든 2017년도 들어서고부터 조금 재무가 확실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0억 정도 시가총액 가볍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차트가 이 정도 위치인데 조금 이 구간만 돈을 써서 뚫어주면 한 이 정도까지는 좀 많이 쉽게 열려 있다. 여기까지는. 현재 이 구간에 있고 조금 더 확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넣어놓고 이렇게 거래량이 안 터진 애들은 사실 진짜 투자자들은 시장의 꾼들은 먼저 돈 넣는 거 아닙니다. 언제 거래량이 터질 줄 알아.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한 못 터져도 200억 이상 아니면 150억 최소 150억에서 200억 터지면서 장대양봉 만드는 날에 그 뒤로 눌림목 공략하시면 무난하게 먹을 만한 종목이다. 이 종목이 지금 744원에서 놀고 있지만 제가 볼 땐 한 1200원 정도까지도 그냥 무난하게 갈 만한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뭐 또 메카로가 여러분 이때요, 이때. 예? 여기 해놨네, 내가.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 무료 방에서 제가 원래 중장기 종목이나 이런 거 좋은 종목들을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 리딩대로 안 하니까. 제가 그때 이거 추천하면서도 이렇게 선 긋고 이제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략 타점을 잡아서 공략하면 2만 원 이상은 간다 해서 지금 이거 먹고 나온 겁니다. 지금 전부.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무슨 뭐 내일 AT 세미콘이 뭐 사월님 뭐 이거 샀는데 왜 안 가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그냥 매수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 종목 한 시간 좀 두고 보면 12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에요. 실적이나 뭐 이런 게 거래량이 좀 지루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터진 시점에 공략 타점을 잡으세요. 일단 관심 종목에만 해놓고 거래량이 시장에서 100억, 150억, 200억 터진 날 그리고 장대 양봉을 만든 날 그날 이후로 눌림목을 잡으시던지 그렇게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사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전체적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랑 그리고 방송 이제 앞으로 좀 그럴 거예요. 그냥 앞으로 방송에 오시면 괜찮은 종목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잡아갈 만한 괜찮은 종목들을 하나씩 주려고 해요. 왜냐면 참여율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좀 방송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의 얻어갈 만한 뭐 정보 한 개라도 줘야겠다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거니까 종목명은 AT 세미콘입니다. AT 세미콘. AT 세미콘이고 거래량이 한 200억 정도 150억에서 200억 터지고 윗골이 없는 장대 양봉을 만든 시점에 공략하시는 게 기회비용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시장 참여자들이 여러분들이 100억 있는 트레이더라면 만약에 남들보다 정보는 훨씬 많겠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100억 있는 트레이더고 아니면 300억, 500억 있는 트레이더예요. 남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보단 정보는 훨씬 빨리 듣고 정보도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력들은 또 뭐예요? 세력, 돈 많은 트레이더, 뭐 전업, 기관, 외국인들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싸게 산 주식 비싸게 받아줄 주체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그 비싸게 받아줄 주체가 배울 만큼 배운 투자자들일까요, 여러분? 얘네들은 다 알아요. 차트 무너진 거, 뉴스로 사람 꼬시는 거 다 알아요. 이 비싸게 받아줄 주체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겁도 없이 주식하면은 그냥 뭐 단타로 2% 먹으니까 무슨 하루에 2%씩 먹으면 한 달에 뭐 수익률 한 40% 찍으려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하시는 분들. 야, 이거 단타 급등주 하루에 20%씩 움직이는데 내가 거기서 2%씩만 욕심 버리고 2%만 먹으면 몰빵 때려가지고 2%씩 한 달이면 40%인데? 야, 한 달 40%면 1년에 500%인데? 야, 이거 그러면은 야, 1억 투자하면 한 5억씩 버는 거야?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비싸게 받아주는 주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싸게 산 주식을 비싸게 받아줄 주체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 이 뉴스에 대해서 한 6개월 전에 알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뉴스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알았어. 메이저들 얘네들은 세력 애들 돈 많은 트레이더들 전업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하는 걸 알았어. 6개월 전에. 그럼 6개월 전에 얘네들은 6개월 전부터 매집을 했겠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힘없는 개미들 돈 없고 지식 없고 힘없는 개미들이 이제 그냥 네이버만 켜도 삼성이 133조 투자한다는 뉴스가 막 나와. 여러분 이제 밥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여러분을 이제 구워 삶아가지고 먹으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시세 파동은 준다. 바닥에서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들이 만약에 이 AT 세미콘을 뭐 1년 전, 6개월 전에 만약에 알아서 매집을 했어. 그럼 이제 막 매도할 때 막 여기서 매도하겠어요? 아니야. 이제 여기서 뉴스를 띄우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게끔 꼬실 거 아니야. 거래량 터쳐주고 시장에서 막 야 삼성이 133조 투자한다. 이거 AT 세미콘 지금 동전인데 실적 바뀌고 막 이제 뭐 2,000원 간다. 뭐 3,000원 간다. 5,000원 간다. 여러분들한테 허파에 바람 넣어주려고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부터 집중하셔도 돼. 단지 이런 뉴스만 보고 장밋빛 인생에 무슨 장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뉴스를 이용해서 그러한 세력들이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런 긍정적으로 이제 시세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들 꼬실 때 먹고 팔라 이거 여러분. 그걸 이용해서 차트 보고 거래량 분석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뉴스를 알게 한 이유는 있어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133조 투자 이제 뉴스 나왔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야. 이제 시작할 건데 관련주들 알아보고 신호탄 쏜 애들 공략하시면 돼. 그러다가 주가가 생각보다 높으면 팔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이 많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오늘도 조금 호구스러움을 조금 벗겨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유로방 분들은 강의를 매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지만 무료방 분들 가끔 보면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지 아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래도 제가 오늘 뭐 0.1이라도 조금 도움을 드리지 않았나. 약간의 그 호구스러움을 조금 벗겨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재지류 이런 건 이제 시간이 좀 늦어서 이제 1시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제 종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매주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시면 돼. 사실 이게 뭐 어렵다고. 참여하면은 뭐 분석해주고 종목 괜찮은 거 알려주고 하는데 이거를 방송하는 사람이 귀찮지 듣는 사람이 귀찮겠어 이거? 어쨌든 뭐 인원 이제 안 차면 안 해줘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스킵될 수밖에 없으니까 참여들 하셔가지고 저는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 무료 강의는 그러니까 무료 방송이죠. 무료 방송은 매주 수요일 인원 체크해서 진행합니다. 진짜 이거 수고들 많으셨고 나머지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목요일 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